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수요일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늘 응원하고 있는 취재 편의점이고요. 네.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이 12월 10일이잖아요. 77주년 되는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77년이 되는 날인데, 우리나라의 인권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잖아요. 사실 지금 국가인권위가 이런저런 소동으로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안창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성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인권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기조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인권위 노조가 있어요. 전국 공무원 노조의 인권위 지부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사무처 직원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7.4%나 나왔어요. 굉장히 기시감이 들죠. 대법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비슷한 수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날 기념식이 12월 10일마다 열리는데, 올해 이 기념식에 안창호 위원장이 참석하러 갔었는데 인권단체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참석을 못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인권위, 또 뭐 국가권익위, 그리고 뭐 감사원, 우리가 그냥 헌법에 적혀 있고 법률에 적혀 있기로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곳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곳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가인권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계신 분들, 또 직원분들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계신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하루빨리 국가인권위가 정상화되기를 그러니까 좀 기대해 꼭 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정반대 인물을 딱 임명해놨어요. 그렇죠. 예컨대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터를 임명해버리고, 그리고 인권위원장으로 반인권주의자를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보 정권이나 뭐 보수적 권위적인 정부나 그 기관에 가장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그래도 맞는데, 너무 특별하게 정반대 인물을 임명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인권인데 완전 아닌 사람을, 반대 사람을, 예컨대 뭐 이거 예를 좀 들면 좀 그런데요. 전국 승려연합 회장에 목사님을 임명한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정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엄동설안에 단식농성, 철야농성 하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인권기구를 아시아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운동의 그 힘으로 아마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인권의 모범 국가예요. 그래서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그 견학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공회 대학의 NGO 연구소를 비롯해서 공부하러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5.18과 관련된 광주를 이제 성지로 생각해서 거기에 가서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창호 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 인권 지수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내란숙의 윤석열의 이 인권만 보호하려고 하는 작태를 계속 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죠. 저는 진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1기로 수료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제가 한국인권법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의무를 딱 하나 규정해놨어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결국은 모든 한 개인 국민의 어떤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로 헌법이 규정해 놓은 것이고, 이거는 재헌헌법 때부터의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권리를 침해당하면 사법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구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러한 직접적 침해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적 요소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살색이라고 불리고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살색이라고 불리는 편견과 관련된 것들, 맞습니다. 학력 차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특히 오늘 저는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거쳤던 3인 그리고 사무총장을 거쳤던 5인 예. 인권위원을 거쳤던 사람 수십 명이 한꺼번에 국가인권위원회 한 위원장이 왜 부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하세요. 예. 이분은 그 자기 결정문에도 막 그 성경 구절을 막 옮기시는데 사실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이 분명히 정치적 그 종교와 관련된 것들의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인권이란 단어가 가지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위원장과 또 상임위원이 뭐 뉴스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영호 통일교의 전 세계 본부장, 이 사람이 막 각종 청탁 의혹들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지난 8월에 특검에서 면담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 또 그리고 당시에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1명, 2018년과 19년 사이에 각각 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2018년 9월에 그 한학자 그 참어머니 한학자 특별보고라는 형태로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나 특검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줬다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된 사람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인데요. 윤영호 씨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 3-4천만 원 상당의 현금 상자와 그 명품 시계, 이게 보니까 뭐 불가리, 까리띠에 뭐 이런 브랜드들도 나오던데 이런 것을 전재수 장관한테 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재수 장관은 뭐 통일교 행사 참석한 적도 없고 금품 수수 의혹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짚었습니다만 이게 왜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얘기 듣고도 아직까지 수사 안 하느냐. 특검법에 의거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은 것이고 내사 기록은 다 남겼고 사건 번호도 부여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과정까지 특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저는 이 시점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마치 편파 수사, 선택적 수사의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네.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프레임 전환 차원에서 군불대기가 필요한데 첫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2일입니다. 예. 지난 2일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도 받았다라고 예. 하고 그 다음에 8일에 한겨레가 전체 15명이다. 뭐 리스트 얘기 나오고요. 예, 리스트가 나오고 그날 8일날 오후에 문화일보가 10여 명의 명단이 돌아다닌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SBS가 16명이라고 예. 썼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한겨레 취재팀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명단이 그 다 취합된 것은 아닌데 대체로 뭐 그 가운데는 특정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그 출판기념회에 뭐 예. 책을 사준다거나 뭐 후원금을 보낸다거나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예, 뭐 예. 지급됐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 잘 해주신 대로 특검팀에서 이걸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윤영호의 진술을 수사 보고서로 만들어서 사건 번호를 부여한 후에 예. 이것을 국수본으로 경찰로 이첩을 해서 경찰이 이제 국수본에 배당을 한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법상 이건 김건희 특검법이고 16호에 1에서 15호까지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이거는 김건희 사건과 관련된 것이지 이거는 별건으로 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침 또 전재수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서 이제 또 전재수에 받았대. 그러면서 왜 수사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일파만파 일파만파 퍼지고 퍼지고 있는 예.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어제는 그 통일교가 주관한 행사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이크 펜스를 만나러 갔었고 오늘은 이종석 국정원장도 뭐 이름이 나오고 예.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취재했을 때는 지금 드러나지 실명이 보도되지 않은 2, 3인이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윤영호 이 세계본부장이 오후 4시부터 재판인데 예. 현장에서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앞서 주신 대로 전재수 장관은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아마 주말에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항이 아마 인산인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에서 한 사건이에요. 뭐 조사가 이제 다 끝나가고 종료가 되고 있는데 계속 얘기했죠. 방그래프 뭐야 그런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가십성 조사만 계속하고 해야 될 조사들 중에 아주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가 통일교가 정치에 개입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 그렇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예. 그쪽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거를 뭐 엉뚱한 거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이게 뭐 민주당이 받았다는 뭐 그걸로 지금 나왔다는 전 느낌이 들거든요. 하락하는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팀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 40여 명의 그 검사들이 항명성 어떤 성명이나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을 같이 보거든요. 그거라도 제대로 하고 이건 이첩했으면 몰라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십성 보도만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후원금인지 예.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정치자금 위반이 되겠죠. 예. 뇌물이 된다든지 그렇죠.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는데 뭔가 윤영호 얘기대로 받았다. 그냥 그 정도만 나오고 보도성으로 뭐 어떤 언론에 좀 하기 좋게만 딱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사실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전재수 장관 외에 입장을 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게 정진상 전 실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또 낸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라는 입장까지는 지금 냈고 뭐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내용이 더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부터 이 윤영호 재판에 또 나오는데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희 방송 전에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자들은 이거 사건을 취재할 때 실명을 아마 주말 사이에 다 접했을 텐데 네. 그 물타기다, 네, 논점 이탈이다. 그러니까 쟁점을 흔들기 위한 거다. 보시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1주년 빛의혁명 1주기가 되는 그 12월 3일에 그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상처를 딛고 화합으로 나가자.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고요. 뭐 통합 뭐 얘기를 계속 많이 조선일보 하고요. 같은 예. 경우에는 뭐라 그랬더라? 뭐 황당무계한 또 주장을 했어요. 뭐 몇 시간 만에 무슨 그 패족이 된 예. 뭐 윤석열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적당히 여기서 덮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규현 판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장 조희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등을 포함해서 법원의 기본 인식은 이 내란은 내란이 아니었고 정쟁이다. 에?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계몽령 했다 치고 넘어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 그 프레임 전환이 잘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언론들만 잘 잡으면 그게 됐었는데 요새는 뉴미디어 시대라 시시각각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알고리즘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뉴스다이브 같은 프로그램을 접한 시민들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똑바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프레임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일종의 저는 언론을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떤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다.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예,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렇게 한들 저는 물타기에 속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물타기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왔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언론이 쓰고 있는 게 일종의 이제 균형 보도 밸런스. 주장을 예. 아니 왜
그 국민의힘 권성동 잡아갔으면 전재수도 구속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 권성동 같은 경우엔 증좌가 나왔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전재수 장관은 윤영호의 진술 말고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동등 비교해서 마치 같은 무게로 근수를 달아서는 곤란한 거다. 우리 언론이 절대로 그렇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패턴의 이제 보도들을 접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장윤선 기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일반 기조 흐르고 있는 그 큰 흐름 이 부분도 함께 이해를 하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짚을 내용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과 달리 확실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다라는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 정황들 중에 그 어제 알선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건진 전성배 씨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서 건진과 통일교의 그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모 씨 간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이 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2022년 3월 30일.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한 20날 정도 지난 후에 전화 통화였고 여기 보면 뭐 윤석열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김건희도 충분히 납득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쪽에서 은혜 입었잖아요. 대통령 당선시켜 주셨었잖아요.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은 이 정황만 가지고도 당선의 대가로 무언가를 보상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건은 사실 통일교가 지난 대선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사안인데 그렇죠. 지금 그 핵심이 오히려 비껴가는 지금 그 보도들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보면서 이게 내 주변엔 통일교, 내 주변엔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통일교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가라는 의문도 좀 가지면서 이 사건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된 이야기로 이게 사실 종교단체가 이런 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다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재판 진행과 관련돼서 사실 내용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근데 얘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궁극적으로 도대체 통일교가 왜 이렇게 대선에 개입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물타기라고 보는 예. 거예요. 통일교는 국민의힘을 타겟으로 잡았다고 봐야 되지 뭐 다른 정치인한테 했다는 거는 글쎄 윤영호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학자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윤영호가 했다고 봐야 되고요. 권성동도 마찬가지로 구속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윤영호 본부장 했다고 봐야 되는데 윤영호는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 혜택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없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꺼내들었는데 민주당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검사의 수사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사는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것을 받고 특히 김건희, 윤석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통일교 연결돼 가지고 했다고 그거를 더 추궁해서 더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쪽은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밝혀내지 못했거나 하고 엉뚱한 얘기로 좀 접근했다고 저는 느낌이 들고요. 통일교가 만약 했다면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후원은 가능해요. 예컨대 500만 원 밑으로 후원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판기념회 했으면 그 법의 규정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출판기념회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권성동처럼 이렇게 대놓고 먹으면 저렇게 구속돼요. 그럼 찾아오라고요, 그렇게. 대놓고 먹은 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권성동이가 먹는 과정은 되고 잘 다 보이게 먹어가지고 구속까지 됐거든요. 다 보이게 먹었잖아요. 그럼 전재수도 다 보이게 먹었겠지요. 보이게 먹는 건 먹방 아니에요? 보이게 뇌물을 꿀꺽하셨어요. 예. 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제각하지만 증거가 이게 원래 한 뇌물죄 한 50%만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 120% 있어. 지보다 지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쪽으로는 저는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전재수 장관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은 저는 곧장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대선 개입,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하는 정황, 그 정치에 개입하는 정황은
집단 입당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통일교를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명태균 씨하고 연결되는 지점, 건진법사하고 연결되는 지점, 이런 것들이 다 그 맥락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요 수사 대상이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그걸 예. 좀 잘 보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통일교가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이 막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나서 23년 3월에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대거 입당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31일 3월 30날 전성배가 통일교 간부한테 연락해서 통일교한테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김건희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 대통령 당선시켜 주셨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당일 같은 날 김건희 씨가 또 전화를 해요. 그 부회장한테 통일교 부회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총재님 건강하시라 그러니까 감사의 한학자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한학자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전달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 간부한테 한 얘기하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김건희가 통일교 부회장한테 네.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하. 얘기냐면 22년부터 해서 쪼개기 후원 들어가고 전략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3월에 대거 입당을 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민의힘의 그 대표가 김기현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의 그렇죠. 모종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1억을 쇼핑백 2개로 나눠가지고 그 당사자가 건성동이 건성동이고요. 큰절하고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걸이, 가방 뭐 여러 가지 블라블라 뭐 샤넬 등등이 이제 건네지는 거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통일교는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작업을 한 거예요. 네. 예, 돈 필요하면 돈도 주고 필요하면 뭐 명품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로비 창구로 김건희도 활용하고 국민의힘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YTN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그것뿐만입니까? 캄보디아도 그 캄보디아 있고요. ODA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2배로 늘어났어요. 그 윤석열 정권 때 이유도 없이. 아하.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통일교는 일정 정도 목표한 바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민주당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냐? 대거 입당해서 아무개를 만들고 뭐 자기네들이 뭘 관철하기 위해서 뭘 노력을 했고 예. 뭐 지금 들리는 것은 무슨 그 전재수 장관을 통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저 터널이 뚫렸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진이 이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캄보디아 원조 ODA가 뚫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한꺼번에 뒤섞어서 착종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종교 재단 해산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 법제처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이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그러고 오늘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 여야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을 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온 것이 또 의미심장하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그 법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종교단체는 사실은 법인을 해산해도 자기들이 종교행위 한다고 모이면은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게 그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과 그걸 비법인 사단으로 이제 법인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요. 예. 모든 조직은 사람과 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세금 문제와 돈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인을 그러니까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또 비영리법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면세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꼭 필요한 얘기죠. 그렇죠. 대통령이 어제 그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언론 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을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라는 공개 협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또 하기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반응이라는 것은 여야 가리지 마라. 문제 있으면 엄정 수사해라라는 내용까지 동시에 나온 건데 당연한 거예요. 전재수 장관이 예를 들어서 현금을 받았다. 4천짜리 현금. 간단하잖아요. 권성동이 줄 때 다 받아 증거에 남긴 것처럼 만약 전재수한테 줬다 그러면 4천 증거 있을 겁니다. 그게 후원금 아니면 후원금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받아가지고 대가성이 뇌물죄고요. 대가성 없더라도 정치인이 받으면 정치자금 그렇죠. 위반이에요. 예. 매우 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럼 잡혔는데 걔한테 해야 부산시장 나가야 되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잘못했으면 처벌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 취재요라고 숙제 주셔가지고 대통령실 취재했어요. 대통령 무슨 뜻이냐? 예. 일단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싹 다 엄정 수사하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게 통일교를 그 저격한 거냐? 왜냐하면 오늘 중앙일보 제목이 통일교와의 전쟁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와의 전쟁.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하고 대통령이 이제 전쟁 선포한 거냐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고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의 종교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일본 꼴 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이 얘기는 그 종교의 정치 세력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취임 초부터 계속 말씀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이제 논의가 되는 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옛날에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이제 체크하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하고 한판 그러니까요.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이제 그 전광훈 세력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극우 세력 모든 종교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통일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정당의 무더기로 막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특정 정당을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작태 이거 안 된다. 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극우 골방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냐. 예. 이거 특정 종교하고 무관하다고 예. 오리걸음으로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순간 유혹에 빠져서 뭘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 절대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오늘 종합해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그 취지를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또 우리 정유선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숙제, 전달해 너무 좋네요. 검사 꽝.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리면 이렇게 잘해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예.